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동남아시아와 서부 유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 지도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지도는 세계의 인구 밀도를 표현한 지도입니다. 여기서 동남아시아와 서부 유럽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찾으셨나요? 우선 지도에서 점들이 빽빽하게 표시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서부 해안 아프리카, 동부 고지대 아프리카, 서부 유럽, 그리고 북미 해안가, 중미 고지대, 카리브해 섬 지역, 그리고 남미의 고지대와 해안가 등이 있습니다. 점이 빽빽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몰려 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살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동남아시아와 서부 유럽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인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오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구 부양이라는 것인데요. 인구 부양은 인구를 먹여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은 그만큼 인구를 먹여 살리는 능력, 즉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동남아시아와 서부 유럽은 바로 인구 부양력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동남아시아는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봄과 여름 같은 날씨가 반복됩니다. 봄은 따뜻하고 약간 건조하죠. 여름은 덥고 습하고요. 동남아시아의 기후를 살펴보면 적도 부근 지역은 1년 내내 우리나라의 여름 같은 날씨가,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특히 내륙 쪽으로 갈수록 건조한 시기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2월은 주로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탁월하죠? 이 두 바람이 만나는 구역에서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립니다. 적도 주변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이죠. 3월에서 5월이 지날수록 이 구역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남동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적도를 넘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북쪽의 바람을 받던 지역은 반대로 남쪽의 바람을 받게 되죠. 즉,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이 바람이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냐 아니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냐에 따라 건기와 우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형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높은 산맥이 뻗어 있고 산맥 사이를 흘러내려온 하천이 모여 거대한 강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기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강물이 불어나고 어마어마한 토사가 땅 위에 매년 새롭게 쌓이게 됩니다. 하천 주변과 바다와 하천이 맞닿아 토사가 주기적으로 퇴적되는 지역은 특히 토양이 비옥하고 물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유리한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한데요. 특히 벼농사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수확량이 많고 또 영양분이 많아 다른 농작물에 비해 더 많은 인구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동남아시아는 고온 다습한 기후 덕에 쌀을 1년에 2번에서 3번 수확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밀집한 마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서부 유럽의 경우는 동남아시아와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삼는 반면 서부 유럽은 밀을 주식으로 삼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요? 네, 기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부 유럽의 경우 1년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 변화가 적어서 겨울은 육지보다 따뜻하고 여름은 서늘합니다. 서부 유럽은 1년 내내 바다 쪽, 즉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기 때문에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요. 그리고 강수량도 1년 내내 고른 편이랍니다. 사실 이 같은 기후는 식량 생산에는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니랍니다. 서부 유럽의 주민들이 빵과 고기 등을 주로 먹는 이유는 서부 유럽의 기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량 작물이 밀이기 때문이고, 또 습하고 서늘한 조건에서 목초가 잘 자라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식량 자원이 풍족하지 못했던 서부 유럽에 많은 인구가 밀집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침략을 통해서 또는 무역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켜 갔던 것이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극복해가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발전된 서부 유럽이 있는 것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무역, 제조업, 고차 서비스업 등 발달한 서부 유럽에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달하였고, 또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꿈을 키우며 또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와 서부 유럽에 많은 인구가 밀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동남아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벼농사를 통해 높은 인구 부양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서부 유럽은 무역과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이 많은 인구가 밀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밀집하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단, 인구가 너무 밀집하게 되면 거주 환경이 오염되고 또 혼잡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다음 시간에는 거주 환경이 나빠진 지역과 또 좋아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좋은 환경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맙습니다.